동양일보TV 사람풍경입니다. 대청호가 생긴 지 41년, 국내에서 세 번째 큰 호수인 대청호는 대전과 청주 지역의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풍경으로 충청북도 지방의 관광 명소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청호를 둘러싸고 아름다운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벌써 1년째 이 길을 답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청호 500리길 답사팀을 이끌고 있는 이동주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청호는 청남대도 품고 있고 또 현암사도 있고 언제 가봐도 참 아름다운 인공호수인데요. 예. 그 둘레가 500리길이라고 해서 사실 놀랐습니다. 그 500리길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요? 사실은 대청호에 그 500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은 대청호가 생기고 나서 그 아름다운 풍광이나 거기를 걸어본 사람들은 거기를 다시 한번 또 찾아야 되는 그 아름다움에 빠져 있거나 다녀보니까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라서 대전시에서 2012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그 자체 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 서로 그동안에는 2000년부터 한 10년 가까이를 상당히 많은 그 단체나 또 기관들이 와서 서로 다른 그 각도에서 보는 그 둘레길 같은 여러 가닥이 서 있었는데 네. 이것을 대전시가 새로운 어떤 테마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뜻에서 해가지고 이 충북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그 21구간이라고 하는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체계가 좀 잡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길이네요. 그 500리라 그러면은 200km? 200km가 넘죠? 200km가 조금 넘습니다. 네, 넘는데요. 정확하게 247.5km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21개 구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아마 당초에 그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국 연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6개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대덕하고 합쳐지만 대덕에 2개 기관이 그 2개 구간 그리고 이제 동구 쪽에 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5개 구간이 다 이쪽 그 충북입니다. 아, 그러니까 21개 구간 중에서 예, 21개 15개는 이쪽이고요. 그렇습니다. 6개가 대전 쪽 그렇습니다. 구간이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그쵸, 충북이 연장과 많네요. 이 수변 길이가 길고 우리가 둘레길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옥천이 가지고 있는 길이가 제일 깁니다. 사실은 한 80km 넘고요. 그다음에 보은군이 한 34.5km 정도 되고 거기는 보은은 뭐 한 3개 구간밖에 안 됩니다. 또 우리 그 나머지는 청주시예요. 그게 한 60km. 청주시도.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이 247.5km 중에서 충북이 180km가 넘게 그걸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치중하거나 아니면 대청호에 관심을 가질 일은 바로 충북입니다. 이름이 참 예쁜 길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네, 뭐 선비길, 또 좀 떠오른 대로 말하면 뭐 지용 향수길, 예. 또 뭐 며느리 눈물길, 예. 그 이름도 그쪽 연구하는 분들이 지은 이름인가 보죠? 지금 현재 그 이름을 지은 걸 보면 21개 구간으로 구분을 하고 연구하신 분들이 대전 동구나 대덕구 쪽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 지은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뭔가 조금씩 의미가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름이 지어지고 보면 아마 충북에 네. 답사팀들 사전에 답사했던 이 선구자들이 그 아마 거기 전문 산악인들이 거기 투입돼 가지고 그 길을 만들고 이정표를 세우고 구간의 거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마 전문 산악인들이 거기 투입돼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어떤 계기로 이 답사를 시작하게 됐는지요? 사실 뭐 계기라고 하면 사소한 데 시작은 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그 대청호를 가끔 찾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찾게 됐던 것은, 제 집사람이, 네. 이 관절이 안 좋다고, 이렇게 그 병원을 찾았더니, 병원에서 이제, 좀 평지길을 걷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무는 과정에 산을 좀 다닌다고 했더니, 그 산보다는 좀 평지길을 걷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평소에 그 대청댐 관련돼 가지고 업무를 좀 보기도 했고, 과거에 여러 가지 대청호하고는 한 10여 년 정도의 대청호 그 건설 과정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그 둘레길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지만 한번 돌아본 것이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지난해 12월 25일, 1년 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답사를 하느라고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 차량으로 한번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군데군데 잠깐 내려가지고 걸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여기다. 그러면 우리 건강도 되찾고 앞으로 이 둘레길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겠다. 아주 기왕에 작년에 시작할 때는 아주 용담댐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건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바퀴는 다 돌았습니다. 500리길 완전히 다 1년 예, 동안 그렇습니다. 도신 거죠. 247.5km를 다 네, 돌고 네. 이것을 10월 달에 끝을 내고 11월, 12월, 2월 동안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시 6구간 지난주에는 6구간에서 7구간으로 넘어가는 저 옥천 군북리에 있는 그 대전이라고 그 7구간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도는 거죠. 네. 두 번째요. 예, 예. 네. 그 답사팀 그 구성은 어떻게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운영이랄 게 사실 없고요. 답사팀은 사실은 저희 그 2018년부터 제가 그 이화 산악회라고 하는 산악회를 저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뭐 코로나 사태가 와서 19년 말부터 20년 뭐 거의 그렇고 그래서 20년 초에 저희들이 같이 산행을 했던 이 버스나 또 같이 했던 분들이 다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집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흩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저대로 이제 대청댐으로 돌게 됐고 이게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주위에 이제 뭐 처제하고 같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입소문을 듣고 건강이 안 좋거나 또는 거기 괜찮겠다 그냥 막연하지만 한 번씩 오신 분들이 계속 그 들어오게 돼서 인원이 늘다 보니까 차량 한 대가 아주 안 돼서 차량 2대로 3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이 종주 코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해서 도착하는 거리가 보통 10km 내외가 되거든요. 기를 때는 15km까지도 됩니다만. 하루에 그러니까 걸으시는 그렇죠. 보통 그래서 15,000부 내외 또는 많게는 2만 부 정도 됩니다. 대략 그 한 번에 갈 때 한 몇 명 정도씩 움직이나요? 대개 많게는 한 20여 명, 그리고 이제 적게는 한 10여 명. 대개 이렇게 내외로 해서 차량이 2대에서부터 5대까지 움직여 봤습니다. 이게 지금 네. 더 많이 하기는 그쵸. 거기 가시는 분들도 부담이 되고 그렇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남들 눈치 네. 때문에 또 건강상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사를 하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스토리도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람된 일도 있었고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실 그 조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지인들의 어떤 입소문을 듣고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도 평지길 내리 그것도 기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니까 사람들이. 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처음에 아주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아주 씩씩하게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다니셔서 참 그런 건 보람입니다. 보람은 그렇고 재미있는 일은요? 재미있었던 일들은 지난해 이제 첫 출발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주 날씨가 추울 때 그래도 그때는 뭐 처음에 시작하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꿋꿋하게 나간다고 해서 나가다 점심을 먹다 보니까 이 김밥이 얼어가지고 김밥을 아이스크림 네. 먹듯이 먹는 적이 있고요. 아이스크림 김밥. 예, 그렇습니다. 네, 별미 역했어요.
제일 그 재밌었던 일 중에서 하나가 밤. 이번 금년도 가을에 밤을 많이 줬습니다. 가는 길에 떨어진 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밤 줬다 보면 1시간, 2시간씩 막 흘러가요. 그거 주워도 되는 건가요? 그럼 길가에는 나무들이니까요. 아주 밤 줍는 행사가 상당히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는 좀 바라보는 게 틀릴 것 같아요. 그 답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이거나, 아,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제안사항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청호가 사실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새롭게 좀 느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 대청호의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 또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그 지자체장들이 좀 인식을 하거나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길들이 조금만 보완이 되거나 안전만 좀 확보된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그 대도시 대전을 끼고 있는 옥천이나 보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래서 막 이번에 혹시 지자체장들이 나오신 분들은 그동안에 저들이 준비했던 자료 맞은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알려드리는 것도 지역경제에 도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거는 다른 데서는 가질 수 없는 정말 보배로운 그런 자원입니다. 저거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정말 그 지역에 참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상당히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그 대청호반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 이득이 있지만 또 가치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게. 근데 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네, 아니 다니다 보면 이게 지자체마다 이제 비교도 되고, 이게 대전하고 충북하고 옥천하고 보은하고 청주하고 또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살짝 비교했을 때 제일 잘하는 곳이 거기에 어디인가요? 동구가 제일 낫습니다. 대전 동구. 대전 동구는 청소도 잘해놓고 길도 잘해놨고 동구청장님이 토요일마다 거기서 청소하시는 걸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만나면서 내가 구청장입니다. 그러면서 청소하시는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 얘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옥천은 이 대청 호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변이 제일 많은 거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연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옥천입니다. 옥천이요. 또 옥천은 정말 부소다막이라든지 그 연장선상의 그 한려수도 같은 정말 멋있고 그 용홀이라든지 용이 한 3마리쯤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청호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자원이 이렇게 지도를 보기만 해도 거기에 새끼용까지 해서 이 용이 몇 마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정말로 옥천은 복받은 곳이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잠재적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분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이게 특이한 자원으로 갈 것인데, 불이 옥천만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세종시와 대전 그리고 여기 중부 지역이 만약에 좀 더 어떤 큰 대도시로 지향을 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한 500만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겠다. 그래서 국가정원, 지금 정원법에 국가정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순천의 국가정원이죠.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이 지금 2개 있어요. 태화강하고 순천인데 여기를 제3호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진주시장님이 그 오리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국가정원으로 만들려고 지금 아주 동부서서 계세요. 그래서 또 저들 그 충청북도에서는 이 미호천을 또 제3호 국가정원을 하자 이렇게 좀 준비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 대청호는 그냥 지금 현재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 법이나 관계법들이 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조절하되, 첫째 어떤 그 방향이냐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적극적인 규제나 권리와 의무를 준다 그러면 오히려 규제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 규제 방향을 가지고 대청호를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그래서 국가정원 또는
국립 공원으로 만약에 저걸 조성해가지고 함께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관할된 부분을 부여받은 임무를 자기 충실히 이행한다면 오히려 수자원 공사에도 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 그 홍수 조절용 이 다목적이라고 하는 부분 그 이상의 가치가 지금 현재 대청원은 충분하게 갖고 있고 앞으로도 저건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하고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늘 사실은 그 상치가 되지만 어떻게 잘 저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조화롭게 만들면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여러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곳이 함께 그럼요. 예, 뜻을 모으면 또 예. 말씀하신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6개 지자체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6개 충남북이 지자체가, 있고요. 네. 예, 대전에 2개 그리고 충북에 이제 3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 세종시도 일부는 해당이 됩니다. 그 밑에 그래서 국가 정원 또는 만약에 국립공원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그 부용 거기까지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대덕은 이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1,000억이 넘는 그 둘레길이라든지 로하스길이라든지 그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을 이 강과 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고 그 가치를 그 쪽의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덕구의 그 구간을 로하스길을 만들어서 예, 로하스 강을, 캠핑장, 네네. 로하스길 또 거기 자전거길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갑천하고 미호천하고 또 그쪽까지 대청하고 연결을 했다는 예.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네. 수변에 있는 그러니까. 곳은 거기는 100% 활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아, 참 부러운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아,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아까 얼핏 대청댐 건설할 때도 그때 관계를 했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주시청의 도시교통국장으로 예. 퇴직을 하셨죠? 몇 년 되셨나요? 퇴직하신 지? 저도 이제 만 이제 1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퇴직하신 지가. 예. 네. 그래서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뭐 여러 가지 보람된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근데 요 근래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은 일을 하셨겠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 뭐 저 평생 동안 이 도시기획하고 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료를 정리해 놓으면 누군가에게 도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시기획 관련된 부분에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일이나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또 사건이 생겼던 부분들을 이렇게 잘했든 못했든 하여튼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는 것이 나중에 뭐 청주가 지금 기록의 그 유산도 있고 기록 도시가 됐으니까 뭐 함께 그런 것도 기록을 보존해 놓으면 다음에 도움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데 몰두하고 있고요. 네. 또 그 더불어서 이제 그 후배 공무원들 또는 후배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마침 제가 속해 있는 그 회사의 이름이 지명입니다. 지명. 지명. 예. 네. 그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 지역을 밝히는 이런 이름으로 지역에 네, 지명. 웃음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런 지역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러시면서 그렇게 돈 버는 것보다도 실제 그렇게 지역에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너무 존경스러워서 사실 저도 그런 일에 동참하고자 저는 지금 일부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 지식 나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을 좀 밝게 하는데 또 동참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 활동도 흥사단도 지금 예. 하고 계시는 거죠? 오래 하셨죠? 그거야 뭐 지금 평생 하는 거니까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흥사단에서는 이제 청주의 그 우리 전북전지가 벌써 6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년사 그 우리 그동안 어떤 발자취를 좀 정리하는 뭐 돌아가시고 고인이 되셨지만 조성 선생님이 63년도에 네. 접목을 시켰거든요. 청주에. 그래서 저들이 그 조성훈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흥사단에 발을 들여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는데 앞으로 그분이 남겨주신 발자취를 저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60년사 발간에 지금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만나면 모든 일에 항상 그 열정이 넘치시는데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세요? 제가 그런 제가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꿈이 있었지만, 그때 도산한창 선생님 만드신 흥사단에 접하게 돼서 평생을 제가 그 무실력행 추용감이라고 하는 4대 정신을 저의 행동 철학으로. 천천히 다시, 무실. 예, 무실. 네. 예. 그 역행. 충의. 용감. 이건 누가 만드신 이게 용어인가요? 도산한창 선생님이 네. 만드신 이 흥사단의 아주 기본 4대 정신이고요. 그래서 저는 무실이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것을 열심히 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꼭 실천을 해야 되겠다. 역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의지가 필요하고 그 의지가 필요한 것이 하나의 충의가 되면서 용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의 행동 철학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걸 이제 좌우명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거 좀 바뀌었습니다. 좌우명을 젊은 시절에는 젊은 시절에는 좌우명을 네, 젊은 시절에 진인사대천명이었어요. 진인사대천명 했는데 네. 근데 요새 이 대청 이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와사보생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이 좌우명을 바꾼 게 좀 풀어서 말씀하시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걸은 자만이 산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우면 죽고 걸면 그렇죠. 산다. 그래서 움직이자. 네. 걷는 자여 삽니다. 앉아 있거나 누우면 그 죽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와사보생이라고. 그 좌우명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걷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와사보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건강을 찾기 위해서 걷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 삶의 철학도 그쪽으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까 그 흥사단 관련된 일로? 예, 저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철학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에서 주인의식이라고 그럴까. 모든 일에 이것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행동 철학에 비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평생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도, 우리 도산한창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신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주인의식을 가져라. 라고 했던 부분. 대안의 독립은 바로 너 자신이 해라. 남이 해줄 때 바라지 말고 네 자신이 해라. 이런 말씀이 아주 평생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 그걸 생활신조로 삼고 철학으로 삼고 지금 맞아요.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부터인 거죠. 저도 그 도산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하나 바뀌고 내가 10사람만 바뀌게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참 공감을 하는 말인데요. 앞으로 더 하시고 싶은 일 있으세요? 할 일을 지금 자꾸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자꾸 정리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저것 생각된 걸 정리하는 것하고, 있는 자료를 좀 정리하는 것하고, 요 근래 와서는 이제 제가 초정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초정에 세종대왕이 다녀가신 일에 대해서 전에는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다가 요새 와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니까 왜 세종대왕이 초정에 오셨을까라고 하는데 의문이 가기 시작해서 사실은 초정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훈민정음이 탄생된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을 했고.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오죠. 그래서 초정이. 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한글이라는 말로 이제 변화가 돼서 전 세계에 이게 한글이 아주 뜨고 있고 또 한류가 같이 나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서로 입꼬리가 되다시피 했는데 근데 그 근원지가
알고 보니까 초정이다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서 세종대왕께서 눈병 치료를 어차피 하실 겸 빙자해서 여기로 눈길을 피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 와서 좀 하셨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세종대왕이 당시에 여기 와서 다른 국가 일을 제왕 제국 시절 때에 왕이 자기 궁을 버리고 100일 이상을 갖다 궁을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일은 그걸 빨리 완성을 해서 보급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는 아마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셔가지고 그 여기 오시는 길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대동여지들 펴놓고 지금 오신 루트를 이렇게 다시 확인해 봤더니 그때 당시 그 서울에서 출발하셔가지고 그 양지를 거쳐 축산을 거쳐 광야원 그리고 바로 청안을 거쳐서 이 초정을 들어오신 이 루트는 지금도 대로입니다. 그때 당시 뭐 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길에 또 연을 타고서 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그 길이었었고 그래서 그 길 대신에 또 서울에서 여기가 약 120km 이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거리로 부지런히 가신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거리는 바로 어떤 만약에 유사시에 되돌아갈 수 있는 거리 이거 이제 계산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온양이나 여기 전인물도 같이 떠다가 보여주면서 초정하고 비교했는데 초정을 선택하신 것은 아마 한적한 곳을 좀 찾아서 오신 것이 초정이 아닌가. 그리고 초정은 약수물과 더불어 세종대왕 그리고 훈민정 탄생 이 3대 이것이 전 세계화되는데 가장 핵심이요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아까 전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의물도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세종시라는 이름이 된 게 그것도 그렇습니다. 세종대왕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름이 지금 된 거죠.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 어쨌든 초정은 곧 세종시와 앞으로 다 더불어서 예, 그렇죠. 같이 함께 가야 될 그렇죠. 것이고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종시가 앞으로 권역을 넓혀서 중부권의 중추도시가 된다고 그러면 대청호는 거기에 공원이다. 호수공원이다. 네.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초정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원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들은 이런 것을 세계화하는데 명소적인 자원을 최대한도 잘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체결하자. 초정에는 역사에 추를 좀 놓고. 네, 그렇습니다. 네. 중심을 여기다 두고. 네네, 놓고. 아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2026년쯤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대통령께서 한번 세계 문자 엑스포를 좀 개최했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걸 네. 좀 네. 추진할 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직지의 고장이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합니다. 예. 네네. 아, 이제 그 일에 요새 관심 많이 갖고 계시군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방송을 듣는 그 시민들이 나도 대청 500리길을 한번 걷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답사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 네, 좀 사실 저는 열려있는 팀이고요. 누구든지 오셨다가 뭐 자유롭게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그 단체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인 거는 사전에 다음 주는 어디 갑니다. 어떻게 갑니다라고 알려주고요. 오실 분들은 우리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아침 8시 네. 지금 겨울철 동절기에는 8시 반. 그리고 봄, 여름, 가을까지는 8시에 도착하시면 저희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8시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출발지가 어딘가요? 여기 양촌에 카풀 주차장이 있습니다. 양촌에 예, 예. 카풀 주차장. 예. 네네. 일정하게 거긴가요? 일정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방향이 대청댐 방향이기 때문에 청주의 가장 남쪽에 있어서 간혹 속리산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좀 장소를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충주 쪽으로 가는 경우는 저 동청주 세무서 주차장을 활용을 합니다만 지금 이제 대부분은 지금 양촌. 네네. 대청댐을 간다 그러면 양촌 그러니까 주차장을 활용하고 대청 500리를 있습니다. 걸을 때는 그 남이의 양촌의 카풀 주차장에서 예, 거기 오시면 됩니다. 예, 8시에서 8시 반, 겨울에는 8시 예. 반.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가 산을 가야 되거나 걷는다 하더라도 절대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두 발로 길을 걷는 일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명소인 대청호의 둘레길 500리를 직접 두 발로 걸으며 생태와 환경을 탐구하는 대청호 둘레길 답사단 이동조 대표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청호 둘레길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길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